첫 번째 주인공은 문다희 씨입니다. 문다희 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오후 이 오피스텔에 다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드나든 사실이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또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도 불법 숙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최재원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현관 앞.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명의의 호실입니다. 다혜 씨는 이곳에서 불법 공유 숙박업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녀가 한 명씩 나오는데 여성은 다혜 씨가 아니었습니다.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으로 투숙 예약을 한 건지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사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산다고 했던 남녀는 약 20분 뒤 오피스텔을 나섭니다. 다시 한번 방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약하고 오신 분 같은데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다혜 씨 소유 호실에선 지난 22일에도 다른 남녀가 머물렀다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했다가 공유 숙박업체를 통해 1박에 10여만 원을 내고 해당 호실을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오피스텔 안팎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경찰은 다혜 씨의 이 오피스텔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지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지인과 다혜 씨의 정확한 관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혜 씨가 아닌 남녀 두 분을 저희 취재진이 만날 수 있었는데 에어비앤비로 예약하고 오신 손님이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다라며 원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달라 보입니다. 명확히 숙박을 위해서 예약하고 온 투숙객인지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경찰 조사 중인 와중에도 투숙객으로 의심되는 남녀가 문다희 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출입하고 있는 정황은 저희에게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예전에 저희가 투숙객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사촌 동생 집에 놀러 왔다라고 답변했지만 저희 기자가 계속해서 묻자 사실 에어비앤비로 10만 원 주고 예약했다라면서 이 집 주인 측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누가 물어보면 얘기하라라고 안내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경찰 조사 중이잖아요. 설마 저희가 만난 저 남녀가 또 투숙객일까요? 확실치는 않은데 현재로선. 아니, 투숙객일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인이 와서 자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난번에 채널 A에서 투숙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니까 사촌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계속 물어보니까 주인이 시켜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 또 오피스텔 뭐 아니면 전 남편과 관련된 일로 들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불법행위, 명확히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중을 해야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참 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조사 한번 받으면요. 일반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하던 일 다 멈춰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어해요. 가정 생활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찾아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언론까지 다 취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저렇게 불법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에어비앤비랄지 이런 곳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예약을 오래전에 합니다. 사전에 예약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양해를 구해야죠. 환불해주면 된다. 그렇죠. 환불해주고 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오피스텔에 계속 사람이 드나들고 뭐 일요일에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그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차피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거니까 그냥 돈은 돈대로 벌고 그냥 마지막에 처벌받겠다. 이런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반적인 사람 기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지 않는 불법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자, 물론 김유정 의원님, 저희들이 만난 이 방문객이 투숙객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사는 분이다라고 했지만 저기서 사는 분은 아닌 것이 저 집은 문다혜 씨 집이니까요. 그렇다면 저 방문객들은 누굴까? 만약에 김광삼 변호사님 언급대로 경찰 조사 중에도 이런 불법 숙박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조금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이야기일 텐데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설마 그러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네네. 만약에 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잘 없네요. 설명할 길이 잘 없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또 다른 투숙객이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문다혜 씨 지금 그 무허가 이를테면 숙박업, 네. 제주와 이 오피스텔 두 장소에서 지금 벌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뉴스가 끊이질 않고 계속 일파만파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좀 매듭을 짓고 이거를 조금 이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뉴스를 생산하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네. 좀 납득은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로서도 좀 그 난감한 게 저희가 갈 때마다 방문객을 마주치니까 안 가시면 안 돼요? 안 갈 수는 네. 없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그냥 예.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조금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지난번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경찰 출석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성하고 이런 그 뭐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를 가득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허가가 나지 않은 숙박업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또 다른 이슈인데 이게 과연 누구에게도 본인에게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이거는 사실 아버지께도 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자식 문제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사실 침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게 이제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그런데 이 일을 정말 김광삼 변호사 말씀대로 딱 중단을 해야죠.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밀린 무슨 고지서 이런 거 나와 있다고 지난번 저희가 논의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등포 오피스텔도 딱 정리하고 멈춰야죠. 운영을 멈추는 게 맞다. 그렇죠. 이게 불법인데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왜 계속합니까? 그 당사자들이 숙박객이었는지 투숙객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제3자 뭐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었는지 예. 누군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주인인 문다혜 씨가 가서 거기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러는 모습도 아니고 예. 제3자인데 계속 지금 뭔가 거짓 그 진술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좀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예,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관저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구입한 주택, 억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 아니냐라는 도의적인 비판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국감에서 지금 문다혜 씨 의혹 관련해서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양평동 처분 그 금액이 주택 처분 금액이 9억 원으로 보통은 다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임대보증금 2억 3천을 끼고 갭 투자를 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6억 7천이 됩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자금이 더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을 국세청에서 좀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피력해 주십시오. 의원님 특정 건에 대해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고 다만 자금 출처나 또 원천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한번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강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때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이른바 억대의 시세 차익을 관제에 살면서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내로남불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해야 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한 대목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가 되었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여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주 원인이다라며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와 투기를 위해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 일반 국민들은 대출도 못 받았던 때가 선명히 기억나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야, 평생 근로소득을 모아도 집을 못 사겠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그때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갭 투자 차단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다혜 씨의 주택 구매가 이른바 갭 투자가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집값 때려잡는다고 하셨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 생각하겠습니까? 결혼 못하니까 저출생, 국가 경제는 점점 더 침체에 빠지는 이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운동권 정책, 이념 정책.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리고 자신의 자녀는 엉뚱한 다른 행동을 하는. 근데 저것을 과연 몰랐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의 경제 공동체 수준으로 생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사위의 취업까지 사실상 이제 보장해 준 것 같은 그런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는데 저런 식의 투자를 하는데 과연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의심으로 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더 심각한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아까 구자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앞에 구기동 빌라 팔고 해가지고 샀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근저당 해제하는데 1억 8천만 원이 더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 어디서 났을까? 근데 지금 주변에서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띠지까지 있는 한국은행 관봉권을 가지고 와서 옷을 사시기도 했다라는 증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서 났는지 모를 수천만 원이 제3자를 통해서 송금되기도 하고 태국까지 가 있는 청와대 경호원 통해서 여기 또 역송금되기도 하고 이런 돈들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이런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와 정의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 대통령 부인, 대통령 자녀들한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살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스탠다드 문제거든요. 이게 훼손되면 앞으로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수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전 정권만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과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기현 변호사님, 문다혜 씨의 입장 표명이 없는 와중에 일파만파 다른 의혹들까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세 차익을 본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더 나아가서 주택을 구매한 이 자금 출처 논란까지 제기됐는데 문다혜 씨 입장이 좀 나와야 일단락 좀 정리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문다혜 씨는 아무 경황이 없을 것 같아요. 음주 운전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고 본인은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수사도 받았고 예. 처분을 받을 상황이죠. 그 와중에 또 이 문제가 나왔고 또 공유숙박업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좀 벅찰 수 있다. 예. 근데 일단 숙박업은 제외하고 양평동 주택 구입이 만약 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뭐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있고 그게 그 뭐 시세 차이 누린 차익의 금액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정부 정책에 반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나 이 민주정부 하에서 굉장히 집값이 비정상적인 상승, 그거에 개입되는 어떤 불법적 투기 요소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봤기 때문에 그런 틈을 혹시라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사실로 확정하기 어려운 게 과연 양평동 그 주택이 그런 어떤 개입 투자의 어떤 투기적 수요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샀을 때 물론 이제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택이든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걸 샀다가 한 1년 후에 되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올릴 수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거래한 거라면 갭 투자로 본 게 맞죠. 근데 구기동 자택을 팔고 양평동 주택을 산 거는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어쨌든 독립생계로 살아가야 될 문다혜 씨로나 하나 어떤 뭐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고려해 봐야겠죠. 근데 네.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자금 출처 문제부터 어차피 기왕에 다 나온 문제니까 조사하고 확인하고 밝히고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법에 위반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거 피할 수 없는 상황은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쯤이면 이제 본인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세 차익을 노린 일종의 투기였느냐 아니면 집이 필요해서 샀는데 집값 상승기에 맞춰서 집이 올랐을 뿐이냐라는 것은 문다혜 씨만이 알 일이죠. 문다혜 씨 입장 표명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마디, 당시 많은 국민들이 집을 샀을 뿐인데 부동산 상승에 맞춰서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정부기관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많은 국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